환국의 역사가 저물 무렵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환국의 말기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환웅은 늘 땅 위의 세상을 탐하며 인간을 교화하고 세상을 구제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환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땅을 내려다보며 백성이 살기에 적합한 땅을 찾았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이었다. 환인은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와 함께 풍백우사운사 3부를 딸려보냈다. 이는 단순히 땅을 점령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상징이었다. 환웅은 태백산 백두산으로 비정 정상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다. 이는 신성한 도시 즉 수도를 의미했다. 환웅은 이곳을 중심으로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환단고기는 우리가 아는 단군 신화 속 환웅이 한 명이 아니라고 기록한다. 배달국은 18명의 환웅 천왕에 의해 무려 1565년 동안 다스려졌다. 치우천왕이 배달국의 14대 환웅으로 중국의 황제 헌원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 동방의 위대한 군주로 기록된다. 치우천왕은 중국 역사에서도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기에 이 기록은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이 시기에 농경, 의학, 법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명이 꽃피웠으며 훗날 단군 조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배달국의 존재 역시 학계에서는 신화의 영역으로 본다. 특히 18명의 환웅이 구체적인 역사를 이어나갔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과 싸웠다는 기록은 중국 문헌에도 일부 존재하지만 그가 배달국의 환웅이었다는 주장은 환단고기만의 기록이다. 배달국의 마지막 환웅인 거불단 환웅의 시대에 웅씨 부족의 여인이었던 웅녀가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단군왕검이었다. 단군왕검은 배달국을 계승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고조선의 시작이다. 환단고기는 수도 아사달의 위치를 오늘날의 요동 지역 혹은 만주 하얼빈 지역으로 비정한다. 이는 기존의 평양 중심설과는 다른 주장으로 고조선의 영토가 만주 깊숙한 곳까지 미쳤음을 의미한다. 환단고기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단군이 한 명의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47대에 걸쳐 2096년간 이어진 왕조의 군주였다는 것이다. 각 단군의 이름 부르단군, 가륵단군 등과 재위기간 업적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가림토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 등은 당시 고조선이 고유한 문자를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단군 조선은 만주와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다. 중국의 하은주 왕조와 대등하게 교류하거나 전쟁을 벌였으며 산동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고 기록된다. 초기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였으며 훗날 공화 정치의 형태로 발전하여 왕위 계승 시 신하들의 추대를 받았다는 민주적인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47명의 단군 기록은 주류 역사학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위서론의 근거로 삼는 부분이다. 이 방대한 역사를 증명할 고고학적 유물이나 중국 측 사료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화 정치와 같은 근대적 용어가 사용된 점도 위서의 증거로 제시된다. 단군 조선은 말기에 이르러 국력이 쇠퇴했다. 47대 고열과 단군 시대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단군 조선은 해체되었다. 이후 고조선의 명맥은 북부여로 이어진다. 환단고기는 북부여를 단군 조선의 정통 후계 국가로 기록한다.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는 단군 칭호를 사용하며 고조선의 유민들을 규합했다. 우리가 아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북부여의 후손이며 동명왕의 칭호를 이어받아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기록된다. 이는 고구려가 단군 조선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정통 국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환단고기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 국가들이 모두 단군 조선의 후예임을 강조하며 한민족의 역사가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역사였음을 역설한다.
북부여의 기록 역시 기존 역사학계의 부여사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도망쳐 고구려를 세웠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환단고기는 북부여와 고구려가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묘사한다.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에 의해 편찬되었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유립이라는 인물이 이 책을 보급하면서 제야사학계와 민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환단고기가 인기를 얻은 배경에는 일제 식민사관과 주류 강단사학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다. 만주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 6만 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 47명의 단군 기록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일제에 의해 은폐된 진짜 우리 역사라고 믿었다. 그러나 주류 역사학계는 환단고기를 단호하게 위서로 판정한다. 공화정치 문화 대륙 국민과 같은 근대적 용어의 사용, 비현실적인 연대기 다른 역사서와의 기록 불일치, 서지학적 모순 등이 주요 근거다. 학계는 이 책이 1970년대 이후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야사에 따르면 환단고기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작된 역사소설에 가깝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책을 신봉하는 추종자들은 역사학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환단고기는 진서이든 위서이든 한국인의 역사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책 속에 등장하는 광대한 영토와 유구한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잃어버린 꿈으로 남아있다. 6만 년 환국부터 47대 단군까지 이어지는 환단고기의 기록. 이 책은 역사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끝나지 않는 논란은 역사를 탐구하는 우리에게 과거의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상기시켜준다. 환단고기는 오늘날에도 우리 민족의 상상력과 역사의식의 깊은 흔적을 남기며 잃어버린 상고사에 대한 끝나지 않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